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 종합소득신고 시즌이라서 그런지 병영 가족법인 혹은 MSO 법인 설립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MSO 법인 가족법인 만들면 이거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관련된 영상을 조금 딥하게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의를 주시는 포인트가 다 똑같으세요. 그런데 아무도 어떤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으시고 원장님들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다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조금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조금 딥하게 남기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들이 법인을 만들 때는 고민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내가 병원에서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이 어떤 일을 할래? 라고 했을 때 이제 MSO라는 워딩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인을 만들었는데 병원의 경영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병원의 어떤 물품, 그러니까 의학, 의료기기 관련된 서비스들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MSO가 되는 거고요. 우리 병원과 정말 무관한, 최근에 저희 원장님, 고객사 원장님 세운 법인 중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도 있고요. 예식장업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병원 관련 법인, 그러니까 원장님이 세운 법인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가족법,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법인을 세우시면 무조건 MSO 역할을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법인은 다양한 용도, 다양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들이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MSO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화면 세무조사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과거에 MSO 법인들은 원장님한테 의학, 의료기기, 의료 관련 서비스를 병원에 공급하는 매입처 역할을 법인이 수행해 줬죠. 그래서 법인이 원장님한테 많은 매입을 제공하고 원장님은 그만큼의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의 과정으로 하나씩 썼는데요. 그게 최근 24년, 25년에 걸쳐서 약사법, 의료기기법들, CSO법들이 개정되면서 특화환자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유통, 수입, 수리, 임대업을 하는 방식으로 의료 관련된 의학, 의료기기를 병원에다 공급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법인에서 수가가 적용되는 치료제나 소모품들을 고가에 매입해서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해서 병원에다가 더 고가에 납품하게 한다.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치료제를 시세대로 사서 병원에 고가에 납품하게 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들과 제재들이 강화되고 있어서 원장님들이 MSO 법인을 매입처의 용도로 쓰는 건 굉장히 제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3월, 5월 달에도 원장님들 세무조사 맞은 내용들 보면 이 MSO 법인, 우리 가족법인, 특정법인과의 거래 원장에 대해서 실제 거래인지 시세 거래를 하는지 등등 관련해서도 타이트하게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원장님이 MSO 법인을 만들어서 밖에 다른 병원에 납품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특수관계자인 우리 병원에, 우리 개인 사업자, 원장님 개인 사업자한테 의료기기, 의료 관련 서비스 매출을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방법들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세무상 제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지금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법인의 인적 구성을 주주이사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동업자들을 끌어 모아서 설립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법인이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원장님이나 원장님 가족들로만 구성한다라고 하면 세무적으로는 특정 법인, 우리 일상용어로는 가족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이사 구성을 우리 가족들, 우리끼리 할래요라고 세우시는 구성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면 이제 가족법인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MSO 법인이 가족법인일 수 있고요. 가족법인이 MSO의 어떤 용도를 할 수 있다. 가족법인의 목적 사업이 MSO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두 가지는 뭐 대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개념 설명을 위해서 좀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가족법인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내 입의 역할이 아니라 원장님의 경제활동 중에서
병원 안에서 의사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의료 관련된 서비스 매출들은 병원 안에서 하셔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제 활동들을 원장님이 병원 밖에 별도의 경제 주체를 세워서 수행함으로써 원장님이 높은 소득세율을 피할 수 있는 수입을 분산시키고 투자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 소득세 나중에 상속증여세까지 좀 절감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목적 사업이 의료 관련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의료 외 경제활동들로 우리가 매입보다는 매출의 분산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가족법인을 통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가산을 구축해 간다. 원장님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족들한테 물려줄 때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되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다 무는 구조에서 가족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자산을 취득해 나가면 우리가 상속증여세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산의 로스가 굉장히 덜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족법인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이라고 과세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원장님이 가족법인에다가 돈을 빌려주건 투자하건 뭐 자산을 고가저가 양수도 하게 되면 관련해서 해명자료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3월, 5월 달에 원장님들 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 진료 과목에 상관없이 원장님들 가족법인 혹은 MSO 법인이 세무조사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맞으면서 딸려 맞은 거죠. 그래서 그게 용도가 MSO가 됐건 구성의 가족법인이 됐건 결국은 거의 대부분은 이 법인이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이 병원 사업자라는 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세무 노출, 세무적으로 검증하려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병원이 세무조사를 맞았을 때, 비정기 세무조사를 맞았을 때 가족법인이 빨려 들어올 거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MSO 법인이든 가족법인이든 실질성을 담보해서 사후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CSO법이 개정됐고 약사법이 개정돼서 이제 특권자 간의 의약 유통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법이 25년 12월에 개정돼서 특권자 간의 의료기기 유통, 수리, 임대, 수리업을 의료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권자 거래가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병원에 납품할 목적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 법인에 사서 나한테 공급할 목적인데 그 중심을 의약, 소모품, 의료기기, 설비로 취급하시려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이런 원장님들이 세우는 법인들이 의료기기는 사실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고나 인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유통하셨다가 추징되거나 검찰조사 받는 일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만약에 MSO 법인이 원장님 병원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의료기기도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의료법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수가가 적용되는 치료 재료들을 시세보다 비싸게 원장님들이 구입해서 쓰신다라고 하면 이것도 의료법 위반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세거래나 실제거래를 위반한다는 게 단지 세무적인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법 이슈로 불거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MSO 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에 제품, 상품, 서비스를 공급해서 비용 처리를 왕창해서 세금을 줄여봐야지라고 접근하시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권장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게 가족법인이 됐건 MSO가 됐건 내가 법인이 필요해서 만듭니다라고 하시면 억지로 거래를 만들고 억지로 가격을 고가저가로 거래하게 하지 말고 가공해서 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시세대로의 거래를 실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으키고 법인 운영의 묘는 이 벤처기업을 더해서 어차피 만들 가족법인 어차피 만든 MSO라고 하면 우리 법인을 벤처기업이 되게 만들어서 벤처기업이 누릴 수 있는 지원사업과 우대사업들 혜택들을 법인 경영, 병원 경영원에 접목해 나가는 방식이 요즘에는 많이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MSO 법인 같은 경우에도요. 원장님들은 이제
우리가 전문직 자격자로 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제공되는 세제 혜택 지원 사업자 거의 다 못 누리시죠. 끽해봐야 뭐 고용지원금 정도 받는 거일 텐데요. 원장님들이 세우시는 법인이 그게 가족법인이 됐건 MSO가 됐건 간에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다라고 하시면 MSO 특성상 대부분은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시면 뭐 5년 동안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감면 혜택도 제공되고요. 우리가 직접 법인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세제 혜택도 누리실 수 있고요. 또 고용지원금이나 각종 바우처나 정책금융들도 법인이 활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원장님들이 실제 MSO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셔서 다양한 기관이나 우호적인 주변 지인들, 자산가들의 투자를 유치해서 다양한 법인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대전제를 활용해서 원장님들이 직접 내가 내 법인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분들, 혹은 원장님 주변에 소득세율이 높은 분들이 또 우호적인 투자들을 하게 유도해서 법인이 굉장히 풍성한 자금으로 다양한 재무전략, 영업전략, 투자 전략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요. 원장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법인이다 보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충분한 급여 상여를 제공할 수 있고, 그분들도 자기 역할에 맞는 급여 상여를 받아서 이걸로 또 자기 소득 출처가 마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산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 구사가 가능해집니다. 뭐 이제 이건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벤처기업 확인 종합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에게는 세제, 금융, 입지, 뭐 M&A나 인력, 그다음에 광고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도 누리시고, 우리 업태 종목에 따라서는 세금 혜택, 수출 바우처, 정책 자금, 뭐 스마트 공방이나 팩토리, 뭐 올해 5월부터는 이제 스마트 공방도 매출 3억 이상 제조업들만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죠. 뭐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IP 지원 사업, 고용 지원금, 혁신 바우처도 원장님들은 활용 못 하셨지만 우리 가족법인 혹은 MSO 법인은 이런 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수천만 원만 지원을 받으셔도 이게 내가 이익으로 수천만 원을 내려고 하면 그 매출과 매입이 얼마만큼 생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장님은 누리지 못하셨지만 우리 가족법인, MSO 법인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사업의 효율을 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희가 이제 많이 예로 드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과거 원장님들의 MSO 법인은 원장님들이 법인을 만들면 이 법인이 소모품, 의약, 치료제, 의료기기, 설비들을 사와서 병원에 비싸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과거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재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렇게 원장님이 세운 법인이 원장님의 매입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건 제재가 많아졌다. 세무적인 리스크,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제재가 강해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원장님 개인의 소득 중에 병원에서만 해야 되는 소득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법인에게 분산시켜 주자. 이렇게 소득의 분산으로, 매출의 분산으로 방향 설계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원래 원장님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10억 정도 우리 소득, 매출 말고요,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8억 정도는 병원 사업 소득이다라고 하면 병원을 그대로 두고요. 병원 밖에서 원장님들이 연자 활동을 하신다거나 물건을 판다거나 뭐 건물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거나 뭐 어딘가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거나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은 원장님의 법인에게 분산시켜 주신다라고 하면, 자, 그 가족법인은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우리 주주이사들에게 급여상여 배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주주이사로 편성된 분들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로직을 활용할 수 있고, 법인은 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창업감면도 활용할 수 있고, 원장님들도 법인에게 많은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원장님들은 소득공제로 또 추가로 세금을 절감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 사, 오조 전략이 우리가 만든 법인의 벤처기업을 씌우는 것으로 실현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요. 예를 들면 원장님이 소득을 1억 정도만 법인으로 분산시킨다. 저희가 어저께 상담한 원장님도 물품 판매라든가 원장님들이 어디에 나가셔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1년에 한 1억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원장님이 지금 개인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병원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세금을 신고하면은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죠. 근데 그걸 만약에 원장님 밖에 있는 가족법인에서 물건을 팔고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소득 분산을 1억 한다라고 하면 원장님 과세 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40%, 42%, 45%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정을 지어보면 소득을 1억만 분산시켜도 과표에 따라서 세금이 약 3,400에서 3,900만 원 절감됩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 소득세는 예를 들면 3억에서 5억 사이에 과세 표준을 가는 원장님들은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시죠. 지방세까지 44%가 적용되시는데요. 1억의 소득 분배라면 원장님은 세금이 4,400 빠집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추가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감소하는 소득세를 다 계산해서 도출한 금액이 이제 3,400에서 3,900. 소득 분배를 2억 한다라고 가정하면 1년에 매년 이렇게 되겠죠. 6,800에서 7,9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가족법인에서 소득이 직접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나중에 원장님이 내가 소득세 내서 내가 벌어서 소득세 내고 애들한테 주면서 자녀한테 배우자한테 주면서 상속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 이중의 과세 구조를 법인이 직접 벌고 법인이 우리 법인의 주주나 이사들인 우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급여상의 배당을 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절세 효과를 더 사실은 크게 누릴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장표 안에는 원장님이 실제로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누릴 수 있는 건보료 절감 효과는 배제한 겁니다. 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배제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법인으로 매입을 만드는 거 좋죠. 하지만 어려워졌다. 매입처 역할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원장님의 매출을 분산시키는, 투자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만 소득 분배를 하셔도 세금을 3,400에서 7,900까지 줄일 수 있다. 굉장히 막강한, 아주 심플하지만 막강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가족법인 혹은 MSO 법인에다가 벤처를 씌웠을 때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조특법 제16조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우리 벤처기업이나 개인 투자자의 출자를 통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의 50% 한도에서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이게 사실은 내가 생판 모르는 남의 회사에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건데, 내가 내 회사나 내가 우리 가족들과 세운 회사에 투자하시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막강한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통상 이렇게 원장님들이 법인 설립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건 네트워크 병원을 예시로 한 건데요. 원장님 병원이 있고 이제 다양한 지역의 지점 병원들을 네트워크로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이 지점 병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어서 보통 우리가 MSO 법인을 세우시죠. 그렇죠? 그 MSO 법인이 구성 자체가 우리 원장님들 가족들이라고 하면 가족법인이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가 없다, 난 내 병원하고만 할 거다라고 하셔도 이렇게 만드는 법인의 이사주주 구성을 우리 자녀나 배우자들로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가족법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법인의 원장님들이 벤처기업 확인만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장님들은 벤처기업의
투자하는 것으로서 막대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요. 또 투자받은 우리 법인은 투자받은 막대한 금액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업 전략, 마케팅, 재무 전략, 투자 전략을 앞세워서 가족법인에서 자산을 증식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원장님도 가족법인에서 원장님의 경제 활동의 일부를 대행해 준다, 분산해 간다라고, 나눠 간다라고 하면 원장님들도 소득세가 절감되고요. 법인에서는 자산이나 수익금이 쌓일 거기 때문에 원장님 가족법인을 세우고 벤처기업을 더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절감, 아주 적극적인 투자활동, 재무활동, 법인의 영업활동, 우리 원장님의 상속증여 플랜까지 다양하게 녹여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벤처 투자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절세 효과를 단순화시켜서 한번 논의해 보면 원장님 과세 표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보통 3억 이상이면 40에서 45% 정도가 되실 거고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4에서 49% 정도 됩니다. 49.5%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 사이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1억,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 소득공제 식을 기반으로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면 1억 투자했을 때는 5,900, 2억 투자했을 때는 8,900, 3억 투자했을 때는 1억 1,900만 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세 효과가 적게는 1억 투자했을 때는 2,500에서 2,900, 2억 투자했을 때는 3,900에서 4,400, 3억 투자했을 때는 5,200에서 5,800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됩니다. 즉 내가 벤처 투자를 통해서 1년에 2,500에서 한 5,8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절세 전략이 되죠. 더군다나 저희가 현장에서 최근에 느끼는 바로는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시고 투자회사를 통해서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믹스해서 가족법인의 원장님이 벤처 투자를 해주시고 그 투자금으로 우리가 인력시설을 세팅해서 원장님들의 경제활동 일부를 분담해 가고 또 적극적인 투자활동 영업 전략을 펼쳐서 법인이 돈을 벌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벤처 투자 1억에 소득 분산 1억 정도를 우리가 믹싱해 보면 절세 효과가 과세 표준 3억 이상인 소득세율 40% 이상이 적용되는 원자님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절세 효과가 1년에 6천에서 6,800. 우리가 소득 분배 2억에 벤처 투자 2억을 한번 우리가 실현해 본다라고 하면 1년에 절세되는 금액이 약 1억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이게 매년 절세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우리가 지금 인허가 얘기도 안 했고요. 의료법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법인 그 역할이 무엇이 됐건 간에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물론 실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업전략, 인력시설들 세팅하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간 필요한 돈들은 원장님들이 벤처 투자해 주시고 우리는 법인은 그 돈을 기반으로 인력시설을 세팅해서 다양한 투자활동, 영업활동, 마케팅 활동을 펼쳐서 수익을 실현하고 투자활동을 실현해 간다라고 하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원장님들은 적어도 1년에 6천에서 1억 2천까지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원장님 가족법인에게 벤처기업을 더한다는 하나만으로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법인을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벤처기업에 관련된 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라고 하시면 이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약자로 벤처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공제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특례 제한법 제16조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다 법에 명시된 내용들이라 원장님들이 정확한 좀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만들건 MSO 법인을 만들건 특히 MSO 법인을 만들 때는 최근에 개정된 의료법, 약사법, CSO법, 의료기기법들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특권자 거래가 대부분 금지됐고 의료 소모품, 치료제를 우리가 병원에서 고의로 고가에 매입을 해서 공단에다가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큰 제재 요소로 처분되고 있다. 과세관청에서 특권자의 손익거래에 대해서 다양한 제재들이 생기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O가 됐건 가족법인이 됐건 만드신 법인에 이렇게 벤처 기업을 더하는 것으로써 원장님들은 벤처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원장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원장님들이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이 아닌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들을 이 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을 벤처 투자해 주시고, 이 법인은 그 자금을 기반으로 인력시설들, 인허가들을 세팅해서 정상적인 비즈니스에 간다라고 하면 원장님들의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과 우리 상속증여 플랜들이 무탈하게 좀 실현되지 않을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을까 해서 최근 개정된 법들과 아이디어들을 좀 녹여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5월, 6월 되니까 원장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MSO 설립 문의라든가 가족법인 설립 문의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MSO나 가족법인 만들면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그 자체가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요. 늘 거래를 왜곡하거나 가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법인의 문제보다는 원장님들 우리 병원 사업자라는 특성을 이해하시면 의료법과 과세관청의 아주 높은 기준점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의 주십시오. 저희가 원장님들 상황에 맞게 개정된 현실적인 법과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원장님들이 실현 가능한 원장님들 상황과 목적에 맞는 법인 설립 돕고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